SYS TV 설용수 방송 11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6월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되돌아보는 보훈의 달, 현충일의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현충일은 정부가 지정한 지 66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국립묘지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현충원 기념을 했습니다. 추모를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대통령 그 기념사에서, 추모사에서 최근에 일어난 공군 여중사의 죽음에 대한, 소위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한 국민의 사과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그 길로 대통령께서는 그 이중사 시신이 안치된 국군병원에 가서 조의를 표하고 국가가 여중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송구스러움을 표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되고 또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군대는 특수한 문화를 가진 조직입니다. 알다시피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죠.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한 젊은이들의 모임입니다. 주로 남성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군이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병영 곳곳에 여군이 있습니다. 여군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불비하고 남성과 어울려서 같은 문화를 소화하기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근데 상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마치 갑질처럼 여군을 아무렇게나 인격적 모독을 하고 자기들의 성 취향의 대상인 걸로 착각하는 이런 문화가 폐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불행한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공군 참모총장은 사의를 표했고 즉각 수리했습니다. 아마 국방장관까지도 책임을 지을 만큼 중대한 사태가 지금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현충일에 대한 의미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현충일하면 동작동 국립묘지를 생각하고 대전 현충원, 그리고 각 지역에 호국원이 있습니다. 또 유엔군 참전묘가 부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을 받고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이 함락되고 겨우 부산을 지키는 낙동강전선을 최전선으로 해서 유엔군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후의 시체를 넘어 북진을 계속했고, 메가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9월 15일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의 주력군의 보급로를 차단시켰습니다. 서울이 9월 29일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가고 10월 1일 우리의 소원인 북진 통일의 그날을 맞이하는 북한 수복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전선은 다시 밀려서 일사후퇴가 있었고, 1951년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2년 동안 길고 긴 수백 회 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한 채 땅이라 더 차지하고자 하는 전선이, 심지어 고지전이란 고지를 누가 점령하나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회야말로 통일의 기회라고, 북한이 침략을 했고 중공군이 개입을 했으니 마땅히 우리도 침략군을 몰아내고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많은 전선에서 희생자를 냈습니다. 450여만 명의
희생자가 나와서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남과 북은 처자리일 만큼 시설이 파괴되고 우리는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지만은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미 대전 현충원에 무명용사가 있습니다. 무명용사의 비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3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들이 어느 산천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들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6월 찾는 유해단이 화살머리 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찾지만 그 숫자는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시신을 찾아야 할 겁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는 특수한 문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에 대한 절대 개념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해병대가 귀신도 잡는다고 했듯이 우리 국군이 월남 파병 때 혁혁한 공적을 세웠던 그런 정의의 군대가 다시 한 필승의 군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보훈이라는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이 그들 때문에 풍요로워졌다는 확실한 국민적 정서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나라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13세기에 몽고의 징기스칸이 알렉산더와 나폴레온이 점령한 땅보다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계를 정복했다 그 말이죠.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유럽의 헝가리까지 진출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몽골 말이고 이란의 바그다드가 몽골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쪼락말이 몽골 타고 다닌 말이에요.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징기스칸이 인구 한 100만 명, 군인 10만 명 있었답니다. 우리 고려시대니까. 근데 어떻게 그 1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 넓은 대륙을 정복했을까요? 물론 몽고의 특유한 말의 빠른 속도, 유럽 말과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질주하죠. 그 다음에 군의 후방기지, 식량을 보급하고 무기를 공급하는 병창기지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한 사람 병사가 말을 타고 양쪽에 4마리씩을 끌고 가요. 그리고 9마리 말이 달리면서 먼지를 일으키니까 적진에서 바라볼 때는 대규모의 병력이 이동한 줄 알고 손을 들어버리는 이런 우스운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징기스칸의 전략 중에 하나는 보응입니다. 군대 와서 희생당한 가족에 대해서는 3대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졌어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일본에 유학을 간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났단 말을 듣고 자진해가지고 제1동포 학도병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전선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전선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름하여 학도의용군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귀한 자제들이, 동경까지 유학 갈 정도면 귀한 자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초국이 없는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해가지고 동경에 모여가지고 600명이 훨씬 넘는 자원병이 밀선을 타고 상선을 타고 인천의 원산에 상륙해가지고 전선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아주 인테리들이죠.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고 대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니까. 그것뿐입니까? 유엔 참전국이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 나라고 그의 의료시설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한 나라만은 24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후방을 지키면서 또 전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의 묘지는 지금 돌아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겁니다.
물론 고국으로 간 영혼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유가 좋냐면 중공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원군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으로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휴전 때 난해한 입장을 가졌던 적도 있고, 또 파주에 가면 적군묘라고 해서 중국의 군대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멱도를 중국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 참전에서 죽은 용사들, 또 유엔 평화군으로 가서 생명을 바친 용사들, 그 외에 경찰, 소방관, 또 연평해전에서 죽은 천안함 침몰 때 죽은 용사들, 다 모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로부터 조국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현충일날 조기를 달아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깃발을 걸라고 창문을 열고, 그때 저도 좀 9시가 좀 넘었습니다. 아파트를 쭉 내려봤더니 우리 동네가 33층까지 있어요. 깃발이 딱 하나 더 걸렸더라 그러지. 나까지 2개죠. 이야, 이렇게 위대한 날, 국민이 돌아가신 영령들 앞에 죄진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념해야 할 날에, 추모해야 할 날에 국가를 상징하고 애국을 상징하는 그 광화문에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왜 깃발 조기 개양을 안 하는가? 제가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국가가 무궁화입니다. 근데 무궁화 축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길거리에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일본 국화를 상징하는 사쿠라는 도처에 만발해 있어요. 벚꽃 축제는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국화인 무궁화 축제를 그리 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이 뭔가 제정신을 못 가진 거 아닌가? 나라가 이렇게 기강회의 됐는가?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쭉 질주해 봤어요. 태극기 포기가 극히 미안할 정도예요. 다시 현충일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빚진 저희들의 모습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대하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되돌아야 할 보운 6월달,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국경일에는 태극기의 예양이라도, 그리고 자기 집에 정원이 있거나 또 어떤 유유지를 갖고 있다면 무궁화 하나라도 심어가지고 국가의, 나라의 꽃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 애국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조국이 그대로 외면해버리면 누가 더 이상 목숨을 바치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분단국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우리 전면에 나타날 확률이 높은 나라예요. 최근에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군용기를 타고 대만을 갔어요. 그동안에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하나의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만도 하나의 국가다.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정상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대만을 호위해야 할 책임이 미일 공동성명에 나옵니다. 우리가 쿼드에 아직 가입은 안 했지만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선두국가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부분적 영역에서라도 쿼드에 가입을 할 겁니다. 분명한 한미동맹을 굳건해서 우리가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됩니다. 중국은 그만 나라입니다. 북한과의 지금 혈맹관계를 다지고 있고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통해서 미국하고 한판 승부를 겨루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전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애국심을 다져야 됩니다. 군대는 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적과 싸울 준비가 만반히 돼 있어야만 강한 군대가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은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다시 한번 군대 문화의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국민도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보훈의 정신을, 현충일의 의미를 깊이 새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현충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호소하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